다른 시선에서 우리를 생각해보는 월요일 아침 반찬 시간입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 오늘은 성년의 날인데요. 만 20세를 맞이한 젊은이들을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네, 만 20세가 젊은이들에게 먼저 축하한다는 말,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먼저 축하한다는 말 이 자리를 빌려 전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성년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이 시대 어른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볼 두 분 오셨죠? 따루 씨와 마리 씨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만 20세가 되면 성년인데요. 두 나라는 조금 더 이른가요? 어떤가요? 마리 씨,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7살. 17살이요? 네. 부럽다고 해야 되나요? 예. 아, 그래요? 핀란드는 어때요? 핀란드는 만 18세가 되면 이제 뭐 법적으로도 성인이 되고 네. 뭐 좀 사회적인 인식상도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좀 늦은 편이네요. 서양에 네, 비해서는. 그럴 수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그러니까 오늘이 성년의 날인데 두 분은 어떤 딱 성년이 됐을 때 그런 느낌이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가요? 사실 그때 됐을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술 마시고 다니고 제가 술도 못 사고 뭐 클럽도 못 갔는데 드디어 그날 됐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술 때문에. 아니 그 전에도 마셨을 거 아니에요. 다 먹잖아요. 그렇죠. 네. 합법으로. 네. 합법적으로 하시네. 본격적으로. 네. 네. 따루 씨는 어땠어요? 저는 가장 큰 게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없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18세가 돼야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운전학원을 한 두어 달 정도 다니다가 네. 바로 제 생일날 이제 운전면허를 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의 시대가 열렸던 거죠. 어디 가든 그냥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안 요청해도 그냥 갈 수가 있어서 자유로워졌죠. 그렇군요. 네. 이 성년이 되거나 혹은 뭐 성인이 되는 생일날에 이제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뭐 향수, 뭐 장미꽃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하는데 두 분도 성년의 날에 어떤 특별한 선물 받았는지 혹은 성년의 날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일단은 없어요. 아, 그리고 사실 그때 뭐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16살 때는 약간 그때부터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 집이 부자이면 약간 차 선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19살 때는 따로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핀란드도 성인의 날은 따로 없고요. 네. 단 이제 18세 제가 이제 운전면허 땄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보통 부모님께서 그 운전학원 비용을 내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비싸거든요. 한 4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네. 다 하는데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18세 되는 날에 선물 받는 것보다는요. 사실 고등학교를 5월 말에 졸업하면 이제 만 19세가 되는 날이에요. 네. 그거 조금 이렇게 좀 성인이 되는 거랑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좀 뭐 친척들한테도 선물 많이 받고 뭐 시계나 뭐 돈도 받기도 하고 그때는 진짜 이제 내가 더 이상 아기가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아기가 아니구나. 네. 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성년의 기준이 이제 나이가 아니었고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었거든요. 조선시대 때 예,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옛날에 이제 결혼을 하면 비로소 어른이 됐다고 해서 남자는 상투를 이렇게 틀고요. 그다음에 여자는 댕기를 풀고 비녀를 이렇게 꽂았는데 두 분이 생각하기엔 그러면 성년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어른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보세요? 일단은 그 아기이면 그 어린이면 예. 그 부모님 허락 받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네.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될 때 그때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때 그때 성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이제 자기 일에 대한 결정권이랑 경제적인 독립도 이거랑 좀 관련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손 벌릴 필요 없을 때 이제 어른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을 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예전에 뭐 한국에서 뭐 결혼하면 성인이 네.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요. 뭐 성인의 개념보다는 좀 네. 사회인이 된다고 할까요? 근데 결혼해야지 진짜 완전 100% 사회인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 전까지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많고 해서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요즘같이 결혼하기 힘든 시대에 결혼을 해서 성년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네. 많은 분들이 계속 어린이로 지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성년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술집에 이제 편하게 들어갈 수 있구나, 합법적으로 갈 수 있구나 하는 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제가 여성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성년이 된다는 의미를 조금 자유, 해방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 외에도 뭐 생활적으로 달라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또 의외로 이게 성년이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어? 아무 느낌이 없이 성년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두 나라에서는 성년이 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을까 하는 게 궁금해요. 캐나다는 어때요?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냥 술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술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죠. 궁금해지니까 그리고 뭐 투표도 할 수 있고 그런 투표. 네, 그런 것도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활동할 수 있으니까 예. 네, 좋았던 것 같아요. 투표는 생각지 못했는데 역시 이런 식으로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핀란드는 어때요? 맞아요. 투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이제 진짜 이 사회의 일원으로 그렇죠. 이제 100%를 이제 권리를 행사한다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술 먹고 뭐 나이트 가는 거 그거야 뭐 당연하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약간 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이제 제가 제 집을 가져서 그러니까 그냥 월세방으로 가서 뭐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아직도 그 날이 생생하거든요. 제가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로 진학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마트에 가가지고요. 우유랑 뭐 요구르트를 샀던 기억이 네. 있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엄마가 항상 했어요. 아니 아빠가. 네. 근데 제가 제 돈으로 가서 샀다는 게 이게 성인인가 보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이렇게 한 걸음씩 이렇게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책임지면서 그게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성인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박하네요. 소박하죠. 네. 한 설문조사에서는 어른이 되고 싶냐 아니면 아이로 남고 싶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거의 반반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만큼 별로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젊은이들도 의외로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성년이 돼도 여전히 이제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해외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편이잖아요. 두 분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성년 젊은이들 중에 약간 이런 점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왜 성인인데도 이럴까? 이런 생각 드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그냥 집안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빨래 할 줄 모르고 뭐 설거지 한 적도 없고 뭐 약간 요리도 결혼 하니까 배우기 시작하고 네. 그냥 그런 거 좀 이해 못해요. 그냥 그런 같이 하는 재미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스스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교육 시켰으면 좋겠어요. 넌 신경 안 써도 돼. 뭐 결혼하면 알아서 할 거야. 뭐 네. 이런 식으로 과보를 하는 네. 그런 모습. 마리 씨는 그러면 요리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네, 저희 부모님은 제가 9살 때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바쁘시니까 예. 동생하고 저하고 요리 많이 했죠. 네. 저희 부모님은 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결혼해서 어차피 많이 할 테니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마음도 이해해요. 그런 뜻도 있으십니다. 네. 맞아요. 네, 따로 씨가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네,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사실 뭐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생을 보면 핀란드 같은 나이들의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조금 더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덜,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 조금 더 성숙한 태도를 가졌다고 할까요? 네. 그런 거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좀 사회적인 제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대학교 들어가서 월세방에 살면서 대학교를 다녔는데요. 우선 핀란드에서 대학교를 다니면 학생 수당이라는 게 나와요. 뭐 네. 한 50만 원 정도 받고 그리고 월세에 대한 지원도 나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제 홀로 설 수 있다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네.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제가 알바 조금 하면 손을 안 벌려도 돼요. 근데 그게 사실 한국에서는 사실상 아주 힘든 거예요. 물론 제 한국 친구들 중에 진짜 혼자 알아서 벌어서 등록금을 번 친구들도 있어요. 있긴 한데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독립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당연히 엄마의 보살핌을 더 오래 받게 돼서 조금 더 이제 정신적인 그 성인이 되는 과정이 조금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문화적인 사회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두 분 생각하셨을 때 진정한 청년에서 또 진정한 어른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청년에서 어른으로 갈 때 그 차이점 뭔가 딱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성년이다.
라고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성년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자신만의 뭔가 색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추상적이죠. 네, 이거를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따루 씨는 아니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그 말씀이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생각하는 것도 바로 책임감이거든요. 예. 그리고 남의 그 뭐 의견이나 말에 너무 흔들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자기를 알아간다는 모습.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성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틱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네. 같고요. 네.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는 조금씩 시행착오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냥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마리 씨는? 저는 그냥 앞으로 예. 제 미래 그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점점 가게 되면 그때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꿈같이 이렇게 느끼는데 네.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꿈. 근데 행동하게 되면 그때는 네,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또 생각하는 어른으로서의 중시되는 덕목이 있거든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 성년으로 가장 갖춰야 할 덕목으로 1위가 일단 책임감이고요. 그러네요. 2위가 성실함, 3위가 배려, 4위가 유연한 사고력, 그리고 5위가 이제 정직함으로 나타났어요. 네. 두 분은 이런 덕목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위의 덕목들 중에서 성인으로서 좀 아쉽다라고 느끼는 덕목들이 있을까요? 어떤 왜 것들이 이게 있을까요? 없지? 왜 1위부터 네. 5위까지에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은 게 있으면은 꼽아주세요. 따루 씨. 우선 거기 그 배려심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한국의 성인들을 보면 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배려심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네. 특히 요즘 저는 좀 운전도 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네. 항상 나 먼저예요. 네, 차도 나 먼저고 뭐 우리 아이가 먼저고 우리 가족이 먼저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고 근데 예. 그 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 몰라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요. 예. 성인이 아니더라도 예. 이미 어렸을 때부터 좀 조금씩 배우고 갖춰야 할 그런 네, 덕목들이 아닐까 그렇죠. 싶고요. 네. 네. 배려심이 3인데 이거를 한 1위나 2위 정도로 올라가야 된다. 예, 라고 그렇죠. 생각을 조금 하시는 더. 거죠? 예, 네. 예. 마리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른 사람 의견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간 바람직한 그런 길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사실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4위로 있는데요. 네, 다른 조금 의견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사고력.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각각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반대로 최악의 어른 어떤 어른이 최악의 어른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아까 그 따루 씨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배려심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배려심이 없는 어른이 가장 최악의 어른이 아닐까 하는 그렇죠.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제약의 어른이냐면요. 네.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많은 남자가 있거든요. 음. 오빠인데 42살이에요. 네, 그런데 뭐 집에서 사는 건 물론이고요. 네, 그 자기 위주의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입원했거든요. 이 친구가 입원하는 동안 그냥 헤어지자 그런 네. 문자로 그냥 통보를 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또 다시 재결합됐지만 네. 아직도 자기가 아프면 막 죽는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찡찡대고 그러고요. 예. 전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어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또 부딪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1위부터 한번 살펴보죠. 1위가 어린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보는 꼰대형.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내 말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제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예, 2위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형. 3위가 맡은 일에 나몰라라는 책임감 부재형. 공동으로 또 3위인데요.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는 B타협의 일방통행형이 있고요. 4위는 돈 앞에서 인색한 구두쇠형. 저 1위부터 4위까지 봤네. 5위까지죠. 5개인데 이 중에 제가 포함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꼰대형이요? 그러니까 참. 제 말을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아, 제가 그랬나요? 그게 아니라 슬지 씨가 제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설문조사 어떻게 네. 보세요? 따르 씨? 저는 특히 1위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무래도 여기 좀 그 위아래가 좀 뚜렷한 사회다 보니까 그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네. 그냥 내 말이 맞아야 그 진짜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존경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존경은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행동, 그러니까 그 존경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존경할 수 있는데 네.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점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하고 멀리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리 씨는? 저도 비슷해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또 속담이 있어요. 좋은 그래서 속담인데요. 아, 그렇죠. 입은 닫고 지갑은 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훈계하거나 혹은 자기 말을 좀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듣고 또 인색한 사람은 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도 어른이시니까 어른으로서 두 분이 스스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있다면 또는 앞으로도 어떤 어른이 되길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앞으로 제가 나이 많다고 해서 좀 못하는 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갑자기 뭐 직업 바뀌거나 아니면 그렇죠. 갑자기 뭐 공부 시작하거나 그런 거 나이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아직도 어른이 안 된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옛날에 어른은 이런 것이다라고 상상했을 때랑 모습이 너무 다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른은 뭐 이제 뭐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고 이제 뭐 애 둘에다가 뭐 강아지 고양이 한 마리씩 있고 뭐 차가 있고 저는 다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아직도 좀 젊은 마인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제 도리를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성인, 어른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 남한테 네. 이제 귀찮다고 옛날에는 사실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거나 이렇게 좀 하기 싫은 거 있으면 뭐 아는 오빠나 네. 뭐 엄마 아빠한테 부탁할 때도 있지만 그런 거 이제 제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그 성년의 날에 그 어떤 대학에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봤는데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익살스럽게 네. 축하를 하기도 했어요. 마리 씨하고 따루 씨가 성년의 날이니까 성년이 된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마리 씨부터. 일단 20살 그 20대는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예.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경험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부딪혀보고 상처도 받고 그런 거 다 이렇게 사람이 되는 그런 길이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자기 할 일을 다 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성년의 날입니다. 청년들 성년이 됐다고 난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보다는 성년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따루 씨와 마리 씨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